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화요일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헤지펀드의 마진콜 불이행이라는 악재에도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 그리고 블록딜 여파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관련 연설이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현재 들어와주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 0.58% 상승한 3,053포인트, 코스닥은 0.43% 상승한 95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LG전자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LG전자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마그나의 CEO가 이 애플카를 언급한 것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레포트에 대해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란톡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식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하실 전문위원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위원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수가 계속해서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는데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똑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쉬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은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 지수예요.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권역에서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죠, 이렇게. 네. 저점 자리들도 보게 되면 이렇게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좀 나올 구간에 좀 도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윗방향이 됐든 아랫방향이 됐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고점과 저점 자리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추세대가 나오는데 이 하락세대를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선 자리대가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이게 시장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설사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 하더라도 매수예요. 보유고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투자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맞다. 빠지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투자자 입장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도 매수 그리고 보유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하채기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하채기 의원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은 LG전자 쪽에서의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재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오늘 시장을 버티고 있다, 잘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좀 유지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겠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주가의 조금 흐름을 좀 봤을 때 이제 추이를 좀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던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수익을 나고 계신 종목들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조금 매매해서 좀 정리를 좀 하셔서 일정 부분 좀 현금을 좀 확보를 하시고 그 후에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다시 또 저가 매수세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좀 급등한 종목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급등한 종목들 추격 매수만 안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투자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수익 나는 부분의 현금 확보 전략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YG플러스, JNK 히터입니다. 이 문자 상담은 하치기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KB금융을 좀 문의를 좀 하셨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금리 수혜를 좀 받으면서 좀 상당히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급 쪽으로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오늘 장중에도 기관 쪽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비중 20%고 47,000원, 17%의 좀 수익을 좀 보고 계신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주봉을 좀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이제 넘겼고 여기가 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지난 2018년도에 좀 만들어졌던 이 고점이 56,700원인데 이걸 이제 돌파를 하냐, 돌파를 하지 못하냐가 이제 그런데, 일단은 56,700원을 좀 기준으로 잡고, 자, 돌파를 하게 된다 하면은 그 이에 6만 원까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56,700원을 목표로 잡으시고 돌파를 한다 하면은 6만 원까지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려고, 57,600원 돌파라고 해서 6만 원 사이에 가다가 뭐 돌파를 할 수도 있고 돌파를 못하고 다시 또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11선 또는 21선 잡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YG 플러스가 좀 되겠어요. 비중 한 7% 되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매수가는 7,300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잠깐 제가 제 차트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7,3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가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대가 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보시면은 주가가 좀 올라올 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잡으셨는지 아니면 여기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잡으셨다 하더면은 이 상승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쌍봉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원쪽에 앞쪽이 조금 높고 뒤쪽이 낮은 그런 부분인데, 요즘은 쌍봉이 이렇게도 칩니다. 앞에가 낮고 뒤에가 살짝 올라가게 좀 만들면서 이렇게 쌍봉을 좀 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쌍봉을 좀 치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또 120일선까지 붕괴가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일단은 이거는 조금 지지 가격대를 좀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쌍봉은 맞았기 때문에 이 지지가 좀 무너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저점, 이 지지 라인이죠. 4,300원 정도 이쪽 라인이 좀 잡고 대응을 하자. 이게 무너지면은 그 뒤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물대가, 저 지지해줄 매물대가 또 밑으로 좀 열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4,300원을 지지 라인으로서 손절 라인으로서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매수가에 온다 하면은 조금 매수가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왜냐하면 지난번 1월 28일에 나왔던 이 장대 음봉이 상당히 저항으로서 매물대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가 오시면 정리를 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JNK 히터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많이 상승했다가 지금은 조금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는데, 일단 아무리 좋은 재료를 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단은 뭐 성장성이죠. 뭐 수소차 관련된 부분, 이런 관련된 그 재료가 좀 있더라 하더라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쉬었다가 또 한 번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상장했지만은 쭉 올라가다가 또 한 1년 정도 쉬었고, 그러다가 또 다시 상승했다가 또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가듯이, 아무리 좋은 회사 종목이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쉬었다 가는 게 그건 하나의 좀 순리가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원형 패턴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올라갔다가 120을 깨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120을 깨버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가 8,700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정도 가격인데, 이거는 조금 반등이 단기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정한 반등은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에 오면은 좀 정리를 하시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한 이런 종목들은 5,000원에서 4,000원 이 사이에 오면은 그때 한번 잡아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 목표가는 56,700원 잡아주셨고요. 돌파하면 6만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목표가 좀 높게도 잡아주셨습니다. YG플러스 지지라인은 4,300원 매수가에서 정리 의견 주셨고요. JNK터 많이 올라서 쉬었다 가는 거다 매수가 오면 정리 의견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741번님이 전화 주셨고요. 현대모비스 매수가는 33만 6천 원, 비중은 35%, 현재 13%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5741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현대모비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1차로 좀 더 높은,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었고요. 네, 또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 매수가가 그 가격이 된 거고요. 네. 지금 2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별로 그 변동성이 없어서 계속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내려가 있어서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요. 아, 알겠습니다. 자, 뭐 손절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대모비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TV 볼륨 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33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네. 손절도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너무 많이 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요. 손절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네. 많이 빠지고 변동성이 없어서. 그죠? 예, 그렇죠. 그럼 뭐 다른 거 사실 생각이세요? 혹시? 너무 좀 오래 갖고 있어서 저기에서 그래서 네. 한 50%는 팔고 매도하고 50%만 가져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본 거예요. 힘들게 번 돈을 그냥 시장에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머니? 네네, 그렇죠. 갖고 네. 있으면 매수가 위로 올라갈 것을 왜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5월 달에 좀 현금이 좀 필요해서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요, 어머니. 네네. 주식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7월 달까지 돈에 여유가 있는데 이걸로 주식이나 한번 해갖고 한번 튀길까? 그러는 순간 다 까먹어요, 그게 보통. 네네. 우선은 네네. 지금 자리대에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요, 어머니. 네. 30만 원 위에서 손실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저도 손해보고 싶진 않으니까. 그러면 네. 아니 비중이 35%면 나머지 그걸로 현금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네네. 갖고 있으면 매수가 위로 올라갈 건데 수익 날 건데? 근데 저가 그게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전화드리게 된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현대모비스는요, 어머니 네. 좀 길게 보셔야 될 거예요. 길게 봐야 돼요. 네, 길게 봐야. 주식 자체가 네. 어머니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죠? 그쵸, 주린이죠. 단기로 해갖고 흥한 사람을 못 봤다니까요, 어머니? 그래요? 근데 왜 흥한 사람을 못 봤는데 그걸 그렇게 그냥 단기적으로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대응도 안 하시는 어머님께서. 돈 쭉 가져가는 게 낫다. 다른 거를 하는 게 낫다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현대모비스가 이게 현대그룹주들도요. 네.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정의선 부회장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돼요. 지금 예전부터 나왔던 시나리오는 현대모비스가 분할을 해서 네. 현대글로비스와의 합병이에요. 그 합병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이 현대모비스는 투자 쪽과 사업부 쪽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글로비스와 합병을 해서 지주사 형태로 좀 가져갈 그럴 계획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실적도 좋잖아요, 현대모비스가. 그죠? 그래서 대형주라 저도 마음 들고 샀는데. 그렇죠. 예. 대형주라고 해갖고 무조건 사자마자 팍팍팍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어머니. 네. 저는 이거 가지고 있어도 매수가에선 손실을 안 보고는 충분히 매도할 수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감사합니다. 가져가세요. 가져가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현대모비스 가지고 있으면 수익 볼 수 있다. 가지고 가자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땐 주식을 하지 말자. 이런 의견까지 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855번님이 전화 주셨고요. 선익시스템 매수가는 18,120원이고요. 비중은 30%, 현재 16%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네, 4855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선익시스템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언제쯤 올라갈 수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바로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왜 네, 이렇게 힘이 없어요?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어머니는 주식 좀 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주식 하신 지? 한 5개월 정도요. 아유, 주린이시네. 네, 근데 이 선익 시스템을 왜 매수하셨어요? 네, 그때는 텔레비에서 나오시는 분이, 네? 그때 텔레비 나오셔서 하시는 분 전문가님이 수익도 좋을 거고, 뭐 단가도 최고 약하다 이랬어. 그렇게 했는데 그날부터 갑자기 그렇게 한 4,000원 가까이 빠질 줄은 몰랐죠. 어머니 이거 테마주예요. 테마주 선익 시스템은 네, 테마주면 네, 테마주는 시세가 끝나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어머니. 네. 이거 선익 시스템의 테마 종목군들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네. 그 관련주들이 뭐뭐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아니요, 테마준지는 모르겠어요. 반도체인 줄 알고. 허허 참 그것도 30% 비중도 이거 좀 더 빠질 거예요, 어머니. 이거 더 빠질 수 있어요. 1차 시세는 끝났어요. 어머니 여보세요? 예, 이거 1차 시세는 끝났다고 보여져요. 네. 지금 보면 그럼- 이게 차트 보이시죠, 어머니? 아니요, TV 보고 계세요? 아니요, 바깥에 베란다에 나와 아, 있어요. 밖에 나와 계세요? 아니요, 베란다에 아저씨가 계셔. 아, 그렇지. 아버님 몰래 주식을 하고 계셨어, 어머니. 네, 에이그, 참말로 이거 아버님 아시면 또 한바탕 하시겠는데? 예, 자, 우선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게 반등이 나올 거예요, 어머니. 네, 반등이 나오면 17,200원에서 18,000원 어머니 매수가 정도 있잖아요. 네, 그 정도 오게 되면 일단 반 줄이세요. 네. 반 잠만요. 이상은 줄이세요, 어머니. 17,200원에서 18,000원. 네. 그 사이에 언제쯤 반을. 올라올까요? 에? 언제쯤 올라올까요? 아, 이게 참 제일 난감한 질문이에요, 어머니. 언제쯤 올라갈까? 그게 제일 난해한 질문이거든요. 네, 글쎄요. 뭐 한 달 이내에 반등은 나올 것 같거든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보시고요. 네, 어머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주식 하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 대응을 못 하시니까. 네, 이런 주식을 하시다 보면 이게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네,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빠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어머님은 단기 거래하고는 맞지가 않으세요, 어머니. 예, 만약에 이거- 이런 종목 계속 하시게 되면 어머니 돈 다 날릴 거예요.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버님이랑 맛있는 거 사드시고 놀러도 다니시고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선익 시스템 반등이 나오면 17,200원에서 18,000원 정도에서 반 이상 줄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온 시스템, 그리고 서진 시스템, 네, 그리고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는 분할 전 매수가 좋나요? 분할 후 매수가 좋은가요?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문자 상담 하채기 의원님께서 도와주세요. 네, 한원 시스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좀 많이 좀 올라왔고, 또 인수 또 이야기도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LG가 조금 유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었는데, 일단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도 뭐 내년에도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내후년에도 2023년도까지 계속해서 좀 성장할 것으로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단지 이제 하나의 이제 조건은 이제 시장이에요.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꺾이게 되면은 이제 같이 좀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18,800원이다라고 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월 8일 날 이 꼬리 이걸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또 여기서도 지금 3월 4일에도 꼬리가 나왔고, 그다음에 3월 22일에도 꼬리가 나왔어요. 보시면 계속해서 꼬리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매도 물량을 좀 압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로 이렇게 해서 좀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이 좀 붕괴가 되느냐 아니면 붕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잡고 좀 대응을 해보셔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한 저가 정도가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탈하냐 안 하느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이 추세가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매도 물량을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평선들도 좀 많이 좀 올라와서 여기에서 떨어지게 되면 역배열로 또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숨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장중 저가를 종가 기준으로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19,000원 정도? 이 정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좀 실적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좀 좋겠고, 지금 앞으로 조금 이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쁘지는 않은데, 단지 이제 이 통신 관련된 5G 장비 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번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런 기간 조정을 주는 그런 걸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점을 잡고 이 상태에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움직일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에 오면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 부분하고 비슷하게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대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가 볼 때 실적이 나오니까 4만 원 이하에 오면은 그때 조금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수익권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5만 원 오면 정리를 하시고 4만 원 이하로 오면은 다시 잡아서 매수하고 또 한 5만 원 정도 오면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를 좀 문의를 하셨어요. 분할 전 매수가 좋은가요? 분할 후에 매수가 좋은가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분할 전이든 후든 저는 좀 매수를 좀 안 하고, 추후에 좀 조정이 깊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때 좀 매수를 하겠다. 왜냐하면 조정이 깊게 들어오면 또 그만큼 또 많이 우리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카카오 조정이 깊게 들어오면 그때 한번 보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한원 시스템 오늘 장중 저가를 손절 라인으로 보자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는 19,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서진 시스템 5만 원의 정리 의견 주셨습니다. 4만 원에서 매수, 5만 원에서 정리 이렇게 박스권 매매 의견 주셨고요. 카카오 이제 분할 전 매수가 좋은가, 분할 후 매수가 좋은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채기 위원님께서는 분할이든 후든 추후 조정이 깊게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341번님 전화 주셨고요. SO1 매수가는 84,500원, 비중은 30%, 현재 3.3%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5341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O1 문의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SOE를 저희가 지금 구매를 했는데요. 네. 하고 나서 계속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이거를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은 건지 네. 네, 주린이라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운전하세요? 네? 운전하세요, 운전? 운전 네. 아니요, 못하고 있어요. 아씨, 그러면 얘기할 게 없어지는데?
면허증은 있는데 장롱 면허예요. 아, 그래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할 얘기가 없어졌어요. S-오일이 이 정유 쪽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머니. 네네. 이게 옛날에는 참 배당도 많이 주고 했었어요. 네. 이 S-오일 자체가 과거에 보게 되면 배당을 어마무시하게 주고 했었어요. 뭐 네네. 7%씩 막 이렇게 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아예 배당이 없어요. 네네. 네, 그리고 올해 배당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배당을 할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참 고배당주로 좀 분류가 됐었었는데 회사가 넘어가게 되면서 배당에 상당히 좀 인색해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정유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정제 마진하고 연동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정제 마진에 대한 폭도 커질 수 있으니까 S-오일의 실적도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맥상통하게 좀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1분기 실적은 S-오일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실적은 뭐 괜찮다고 그런 뉴스 같은 거는 지금 제가 네, 1분기 보고는 실적은 있는데. 괜찮을 것 같기는 하고 지금 주당 자산 가치나 밸류로 보게 된다라면 네. 글쎄요. 이게 상승은 좀 충분히 할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이게 과거에 있어서 성장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업종군들이나 섹터에 비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어머니 이게 주린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좀 길게 좀 여유 있게 보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네. 좀 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네. S-오일 같은 경우는 손실 보고 매도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뭐 8만 7천 원, 8만 8천 원 이 자리대 한번 돌파 시도는 나올 것 같거든요. 네네. 우선적으로 좀 가지고 계시되 네. 뭐 한 8만 9천 원 넘어가는 시도가 흐름이 좀 전개가 될 거예요. 네네. 그럼 거기에서 좀 절반 정도만 좀 챙겨주시고 30%시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는 한 10만 원 정도 때 보세요. 10만 원 정도요? 10만 원 정도 때 좀 보시고요. 이게 지금 어머니 매수 단가가 좀 저항 자리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네. 이게 거래량이 좀 늘어나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지금은 조금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좀 네네. 보유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현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정부 정책주들 사시는 거예요. 아, 정책주요? 네, 정책주를 사시는 건데 뭐 이상한 테마주들 말고요. 네. 오늘 건설주들 막 조정받고 시멘트주들 조정받고 하잖아요. 네네. 아파트 거주하세요, 어머니? 네,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 아파트 사세요? 아니, 저 수원에 있습니다. 아, 수원이요? 경기도 수원이요. 그러니까 아파트 브랜드는 저희는, 어머니 어느 신호. 아파트 살고 싶으세요? 어느 아파트 살고 싶냐고요? 네. 저는 현대요. 현대요? 네네. 현대건설 사시면 됩니다, 어머니. 분할로. 분할로요? 네. 아이고, 좋은 정보 HDC 감사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이나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분할로 모아가세요. 분할로 한꺼번에 팍 하는 거 아니에요? 분할로. 네. 분할로 조금씩요?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S-오일 손실 보고 매도할 필요는 없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8만 9천 원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절반 챙기고 나머지 10만 원까지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 나머지 현금 흐름은 정부 정책주 현대건설까지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74번님이 전화 주셨고요. 대한유화, 네, 죄송합니다. 대한유화고요. 네, 매수가는 33만 6천 원, 비중은 30%, 현재 2%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2674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한유화 문의 주셨는데요.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금액까지 올라갈 건지, 매도가가 얼마 정도 될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유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수가는 얼마 안 남았네요, 어머니. 네. 언제 왔다 갔다 사셨어요, 해요. 이거? 3월 초쯤이에요. 3월 초에? 네네. 3월 초에 매수하셨으면 좀 밀렸다가 매수가 위로 올라왔는데 네.
조금 많이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셨어요. 네. 매수가 뭐 손실은 안 보고 매도를 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한유화 이 제품 가격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대한유화 실적도 좀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어요. 네. 화학 제품 쪽에 있어서도 우선 빅사이클에 들어간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상황이고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대한유화는 실적이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과거에 2018년도에 고점 자리대를 넘어갔다가 지금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다시 보게 되면 아무래도 37만 원 자리대에서 38만 원 이 자리대까지 다시 움직일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지금은 그냥 네. 러프하게 뭐 39만 원에서 한 30만 원? 뭐 이렇게 박스권형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비중이 30%를 좀 갖고 계시니까 네. 38만 원부터 조금씩 분할로 좀 챙겨주세요. 아, 38만 원부터요? 조금씩 좀 아. 챙겨주시고 네. 나머지 부분들은 만약에 이게 정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네. 나머지는 한 2만 원? 42만 원까지요? 그 정도까지는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네네. 지금은 조금 보유를 더 해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대한유화 문의 주셨는데요. 38만 원부터 조금씩 분할로 챙기듯 나머지 40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고요. 그리고 PSK, 제이준 코스메틱인데요. 네, 세 종목들은 하채기원님께서 도와주세요. 네, 뭐 KT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를 좀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온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근데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을 때보다는 조금 주가가 좀 주춤할 때 살짝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들어가 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조금 매수라는 게 아니라 지난번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상승했다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가 분명히 한 조정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정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한번 좀 기다려보자. 항상 이 상승을 할 때 우리가 욕구가 그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죠. 이럴 때 이제 잘못 내동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조금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보다는 이렇게 좀 조정이 좀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봐보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 25,500원이라든가 25,000원 정도 이 사이에 좀 내려왔을 때를 한번 매수 타입을 잡아보자라는 말씀드려서 눌림목을 잘 잡아서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SK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매수가가 39,550원이다라고 좀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약간의 지금 손실을 좀 보고 있고 비중이 한 15%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이게 좀 가야지만이 가겠죠. 뭐 특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다시 한번 상승세가 좀 나와줘야지만이 좀 가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이게 PSK 쪽에서 이제 독립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고, 뭐 실적이라는 거 봤을 때 뭐 재무 안전성이라고 봤을 때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라왔다 하는 게 좀 부담이 된다. 이게 11,350원이니까요. 이게 42,900원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들어가기는 쉬워요.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3만 지금 9,500원 오르니까 4만 원 정도를 좀 목표를 좀 보시고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려서 일단은 목표는 4만 원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이 추세가 보시면 지금 3월 19일에 그리고 10월 27일에 이 추세 라인을 이제 그으셔서 좀 대응을 좀 해보시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밑에서 올라온 추세가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위에서 떨어지는 추세가 이렇게 좀 만들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는 4만 원하고 이 추세 라인으로 좀 잡고 좀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이준 코스메틱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주가가 조금
최근에 좀 좋지가 않으면서 한번 쭉 밀렸어요. 근데 밀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회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는데, 일단은 조금 이쪽 관련해서 화장품 쪽들이 아직은 빛을 좀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중국 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체적으로 이제는 그 화장품들을 많이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이 화장품들의 인기가 좀 좋았을 때, 근데 이제 또 이제 사드 이후에 또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팡 자체가 좀 좋지가 않은 그런 부분을 좀 보이고 있다. 뭐 지난해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매출액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수익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 안 좋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매수가가 5,650원이다라고 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비중이 40%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상태에서는 뭐 손절이라든가 이런 건 뭐 대응한다는 것은 이미 좀 늦었고, 일단은 좀 가져가시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상장 폐지라든가 이런 조건은 좀 아니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하시고 매수가까지 한번 최대한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KT 지금보다는 조정이 더 나왔을 때 보자,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PSK 목표가 4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수세선으로 대응하자 말씀해 주셨고요. 제준 코스메틱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57번님이 전화 주셨고요. 파인텍 매수가는 1,820원, 비중은 10%. 현재 26%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2557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손실 좀 많이 보고 계신데요. 네, 좀 마음이 좀 쓰리실 것 같습니다. 파인텍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예, 추가 매수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추가 매수랑 손절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파인텍을 매수를 하셨어요. 10%. 1,82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예, 그냥 지인 소개를 한 거예요. 주식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그러면 파인텍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소부장 본딩 회사라고. 네? 본딩 회사요? 장비 쪽. 디스플레이 장비 쪽 사업하고 있고 2차전지 쪽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 회사 2019년도에 제가 회사를 다녀왔거든요. 예. 간간히 좀 통화도 하고 최근에도 좀 통화를 좀 하고 했었어요. 근데 보면 이게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2차전지 쪽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2차전지 쪽에 있어서의 수주는 좀 받았어요. 이게 이제 삼성 쪽에 납품을 하거든요. 파인텍이. 예. 네, 2차전지 쪽에 있어서의 수주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 쪽에 뭐 파인텍이 본딩 장비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폴더블 테마로 과거에 2019년도에 흐름에 나왔던 게 이 폴더블 테마 형태로 되면서 이게 상승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삼성 쪽에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증설은 아마 폴더블 쪽보다도 6.5세대 쪽에 있어 신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삼성 쪽에 있어서 QD 쪽 대면적도 설비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 6세대보다 조금 큰 8.5세대 쪽도 아마 설비 투자를 진행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파인텍도 나머지에 있어서 수혜는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쟁사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뭐 단독 밴더로는 주지가 않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일단 파인텍도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들의 수준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1,800원짜리대에서 1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네. 지금은 좀 기다려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지금은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예.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했어요. 예. 근데 주가가 만약에 더 빠져버리면 손실은 더 커지겠죠.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망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흐름들이 아마 2분기 때는 흐름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좀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망이 좋아 보여요. 예, 근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상장 폐지 되진 않을까. 그게 걱정돼가지고. 상장 폐지?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미 감사 보고서는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폐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일단 작년에 있어서 사업 보고서는 제출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적자가 난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뭐 적자, 상장 폐지 요건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으니까 괜찮아요. 예, 그러면 그냥 가지고 보유하고. 지금은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보유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파인텍 지금은 기다려보는 게 좋다. 흐름이 나왔을 때 상황 보면서 대응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상장 폐지도 여쭤보셨는데 상폐 요건은 아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854번님 전화 주셨고요. 경인양행 매수가는 8,000원, 비중은 30%, 현재 16%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7854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경인양행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시방 더 살까 그러면 팔아야 되는가 그거 물어보려고요. 네, 추가 매수 의견도 궁금하시다는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8,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작년 8월에 했어요. 아, 작년 8월에. 예, 예. 왜 8월에 매수하셨어요? 10,000원 가다 많이 내려가지고 했어요. 10,000원 간다카에서? 많이 내려가지고 했어요. 아, 많이 내려서? 예, 예. 아유, 바닥인 줄 알고 사셨구나. 예, 예. 아유, 근데 지하가 또 있었네, 그랴. 주야 장차 내리고만 하고 어느 질란에 본전이 하나 못 팔았어요. 그러게. 예. 매사전에 손실 보고는 못 팔지. 그래가지고 어떡할까요? 경인양행이 뭐 하는 회사예요, 어머니? 뭐 이거 뭐로 잘 몰라요. 어머니, 예, 예. 이게 과거에 경인양행이 상승을 했던 게 예, 예. 소재 이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했던 기업이에요. 예, 예. 이 회사도 제가 좀 다녀왔는데 예. 나름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 회사가 예. 전자재료 쪽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저런 부분도 있는데 나쁜 회사가 아니라 괜찮은 회사예요, 어머니. 예. 이제 안 팔아도 돼요. 아, 지금 매도를 하고 싶어요? 하도 안 되잖아요. 아, 징그럽게 안 올라가서? 예. 그럼 징그럽게 안 올라갔으면 벌써 하셨어야지. 징그럽게 안 올라갈 게네 팔고 싶지요. 아니, 어머니, 그러면 여기 1월 달에도 거의 8,000원까지 올라갔었고. 그런데 본전 안 된다고 안 팔았는데요. 그러니까 본전은 안 왔는데 예. 징그럽게 안 올라가서 예. 팔려고 했었으면 1월 달에도 거의 뭐 7,9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아, 그래요. 손실은 많이 줄였을 건데 왜 거기서 매도 안 하시고 하필 오늘 그냥 아니, 매도를 근데 할까? 더 사면 안 되죠. 어머니 비중 30%예요. 예, 예. 딴 게 없어요. 딴 주식이 없어요. 딴 주식이 없어? 예. 그럼 그 돈 갖다 딴 주식 사시면 되지? 뭐 그런 걸 예. 걱정도 하고 그러셔? 이거 본전하고 나오려고. 아, 이거 본전하고 나오려고? 예. 자, 어머니 이거 바닥이다라고 생각해서 탁 매수를 했어요. 추가 매수를. 예. 근데 만약에 아우 이게 밑에 또 바닥이 이게 또 지하 2층이 있네. 안 더 내려갈 것같아요. 그럼 어쩔겨? 그러면 손절할겨? 그럼 못하지요. 그렇지. 그래서 예. 추매를 하면 안 돼요, 어머니는. 예, 예. 추매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계시면 매수가는 충분히 올 것 같아요, 이 회사.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으니까 아주 오래 기다려야 돼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글쎄요, 어머니 반팔은 입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팔을요? 반팔. 어머니 반팔 언제 입어요, 반팔? 반팔이 여름이래. 그 여름에 입죠? 야, 그 여름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니. 여름에 와도 오르기만 하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지금 그냥 갖고 계시고 그 딴 종목 사세요. 30%로 너무 비중 늘리지 마시고 다른 종목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요. 회사는 좋다는데 외국가 어르니까. 회사는 좋죠. 회사는 좋은데 올라간 게 시기가 이래요. 응? 시간이 안 돼요. 올라간 게 있으니까 그래도 주가가 많이 좀 버티고 있으니까 예. 여기서 크게 더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만 버텨봐요, 어머니. 예, 고마워요.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경인양행 또 추가 매수 의견도 물어보셨는데요. 비중 30%는 더 늘리지 말자 말씀해 주셨고요. 가지고 계시면 매수가가 올 수 있으니 기다려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기는 반팔 정도, 반팔 입을 때 정도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IDP, 신풍제약인데요. 문자 상담은 하채기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자분들께서 참 기대에 좀 안고 좀 투자를 했던 좀 종목이 좀 되겠는데, 네, 신규 상장 종목들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좀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리는 이유가 중간중간마다 이 매수 물량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1년 정도 좀 기간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렇게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공모가에서 워낙 지금 많이 좀 선반영이 되면서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되게 뭐 주가가 크게 뭐 반응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호재 이야기가 나오면 좀 반응을 좀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고, 일단은 14만 9천 원이 매수가로 하셨는데 한 이 정도 부분에서 지금 매수가 된 것으로 지금 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좀 급락을 좀 맞은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신규 매수 종목들은 조금 하지 마시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이 부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부터 해서 또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작년 11월 달 말 기점에서 계속 빠졌고, 여기서 보시면 7월 달에도 이렇게 쭉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듯이 이번에도 이렇게 쭉 빠졌다가 좀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좀 됐기 때문에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4만 원 정도에서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DP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 종목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좀 상장을 좀 했는데, 작년 이제 8월 달에 이제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좀 나오다가 최근에 조금 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런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인생 리본이라든가 필름 관련된 뭐 소모품 뭐 제조하고 뭐 금융카드라든가 멤버십 카드 등 카드 이런 쪽으로 발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11,00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이 가격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좀 가격대가 좀 된 것으로 좀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조금 바닥을 좀 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올라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꼬리 이 부분이 조금 저항대가 조금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1,500원 정도 또는 1,7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보고 대응을 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풍제약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 시장에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 이목을 좀 끌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런 제약 바이오들이 한번 가게 되면은 다시는 이렇게 쉽게 오지 못하는 가격대가 됩니다. 이게 지금 쭉 보시면 얼봉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일정 부분 좀 반등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조정 나오면 반등 나오고 또 조정 나오면은 또 반등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매수가에 오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시간을 질질질 끌면서 상당히 좀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차트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SK 바이오팜 신규 종목 하지 말자 말씀해 주셨고요. 또 IDP 바닥을 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00원, 1,700원 보고 대응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 매수권의 정리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 두 분 많은 분들께 도움 주셨는데요.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